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2016년도 수도권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180만 표입니다. 15.4%. 이 180만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가 제가 볼 때 저 경합지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통합당을 찍거나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난 2016년도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속에서 고민하다가 국민의당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중도 보수층의 비율이 중도 진보층보다 많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실은 82석을 가져간 거예요.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됐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일당이 됐느냐. 180석까지 있어요. 180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도 새누리당이 180석 가져간다고 했는데 122석까지 못 가져갔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민의당의 표가 새누리당 표를 잠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찍었었던 표가 누구를 잠식할 거냐라는 부분도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 그 말씀대로라면 당시에 그 보수표가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 표가 다시 보수로 갈 것이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조사를 보면은 지금 부동층이라고 하는 표 한 20 내지 25% 부동층이 은평 부동층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조사 결과와 다르게 한 5% 정도의 숨은 차이 보수층의 표가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와 흐름 속에서 아마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기자들은 꼭 이런 거 나눠서 이렇게 어쨌든 민주당 의석수가 35개보다는 못 나오지 않을까의 무게를 두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 선거와도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론조사를 쭉 해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이제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책 각성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 그래서 정치의식이 상당히 변화했다.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힘을 실어주는 선거고 일을 잘못했으면 혼내주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화면접 조사로 한 6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선거의 접전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숨은 보수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강남벨트에서 접전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강남벨트하고 용산, 양천갑 이런 데를 좀 접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저는 한 5석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촛불그야말로 혁명 이후에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달라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우선 지난번 그 총선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국민의당으로 많이 회귀를 했느냐, 이런 분들이 전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총선 그 당시 공천 파동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옥새 파동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특히 정당 지지에서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당 찍었고 후보에서도 상당히 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50% 후반에서 60%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찍었습니까? 언제 지난번 대선에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또 한 60% 가까이가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득표를 했는데 지금 응답하시는 분들은 60% 가까이가 지금 대통령을 찍었다고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5%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난번이 훨씬 더 숫자가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한 6대4 정도로 민주당 쪽에서 여당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체 49석 중에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제 샤이 보수 얘기로 이어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당시 찍었던 분들의 성향은 제가 볼 때는 호남계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반문 정서가 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호남에서
23석이나 국민의당이 얻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는 2개밖에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호남계 분들 중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던 분들이 국민의당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분들이 보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이 보수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안에 샤이 보수가 과연 안 잡혀 나왔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약간 갸우뚱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초박빙인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의 20대 총선보다는 민주당 입장으로 좀 더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진 네. 것만은 맞아 보인다. 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심판하죠?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코로나는 촉발 요인이에요. 기저요인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오랫동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 특히 그날 지금 얘기하시는 저는 호남층이 많이 찍었다고 보지 않는 게 그분들이 지역구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찍을 때는 국민의당을 찍었다는 거는 맞지만 지역구 후보 찍을 때는 그분들은 중도 치면서 약간 계획적 성향을 갖고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지난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보여준 이러한 그 나름대로 이 도덕성 상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벼랑간 코로나 때문에 네. 오랫동안 나왔던 게 사라진다? 그렇게 보기 네. 힘들 수도 박지원 있죠. 대표 짧게 말을 듣고 네. 저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미래가 좀 굉장히 암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이 코로나 정부가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빌 게이츠 이야기도 있고 외신 이야기도 있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희망의 단초들을 좀 읽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텐데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처음부터 이제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방역이나 경제 대응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을 때 빨리 태도로 바꿨어야 합니다. 견제론으로. 근데 시종일관 지금 심판론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하고 괴리된 지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자, 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네.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얘기했던 보수층은 그거 주장합니다. 응답자들이 대개 과거의 투표 패턴을 물어보면 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더라. 그건 이제 보수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승리자를 찍었다라고 거짓 응답을 합니다. 일부는. 그것은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응답자들이 거짓 응답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뭐 그걸 그 우리가 말씀까지만 듣고 예, 있어요. 응답자들은 뭐 있는 그대로 대판다는 걸 가정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 말씀에 한 군데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코로나 사태는 이제 코로나 착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코로나 착시 현상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소득 하위 20%, 그 다음에 차상위 20%, 거의 40%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소주성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됐어요.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위기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도덕성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특히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 조국 사태가에 대한 그 대응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과연 네. 촛불 정부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저요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는 촉발 요인인데 지금 당장 단기적 요인인데 이 유권자들이 단기적 요인에 더 쏠리느냐 아니면 기저 요인에 의한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승패가 달려. 알겠습니다. 자, 승부차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서울? 네. 이 중에서 뭐 여기 아니어도 관심 지역은 정말 많죠. 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역구가 있거나 후보가 있으시면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김성종 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강남